이번에는요, 우리의 군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보시죠. 만취장교 나체로 노숙.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장교 앞에 만취와 나체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요. 그리고 상병이 중대장을 폭행을 했습니다. 여성 중대장을. 이건 하극상 아닙니까?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군대에 있을 수 있나. 그다음에 공성상관 성추행, 닭장갑질. 닭장갑질은 이제 어떤 장군께서 사병들을 시켜서 닭장을 지게 했다는 거예요, 관사에다가. 뭐 벌레가 많아서 닭이 그걸 다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런 이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닭장갑질로 또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중위 장교잖아요. 노래방에서 민간인 성추행, 이런 일이 계속 터지니까 국방장관 한숨이 절로 나오겠죠. 지금 국방장관 입장에서는 군기문란 엄격 조치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리 군기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여기 내용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지난 3월입니다. 한 육군 부대인데요. 남성 부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 자체도 문제고요. 부사관인데 상관인 장교를 또 이랬다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그리고요. 육군 현역 일병 한번 이거 떠들썩했었죠. 성착취물을 공유해온 텔레그램방 핵심 관리자로 딱 지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던 겁니다, 군대 내에서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성 중대장 폭행 사건, 닭장 설치 갑질, 엄중 조치 국방장관까지 나서 군기 잡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이것이 군대일까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사실 뭐 이 사안마다 좀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이제 예. 박찬주 대장이 갑질 논란, 예. 공관 갑질 논란으로 예, 인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불명예 제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닭장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예. 진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 진해가 많아서 예. 진해 잡아먹는 게 닭이라 닭장을 닭장을 설치한다. 줘라. 이런 논리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육군 부대에 있는 그 대위는 이제 만취해서 예. 나체로 길가에 누워 있는 걸 발견해서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그 뭡니까, 그런 경우는 도대체? 이거는 글쎄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군에서 어떻게 이거를 뭘 다스려야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런 경우는? 뭐 1, 2병이 했거나 무슨 예. 가진관한 소위가 그랬다면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대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극상도 계속 있었어요, 이게. 예. 지금 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제 결국은 예. 징계를 강화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군대에서, 저는 뭐 장교가 아니라서 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예. 이런 말씀 드리면은 장교분들이 화내실지 모르겠지만 예. 장교에 대한 징계가 굉장히 저는 허술하다고 봅니다. 사병에 대한 그 징계는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하는데 예. 장교에 대한 징계는 사실은 뭐 서로 바로주는지 몰라도 부사관까지는 징계를 심하게 하더라도 장교에 대한 예. 부분은 굉장히 약하고 또 지금 상병이 지금 중대장을 야삽으로 폭행했다, 이런 일들은 사실 예. 특수폭행 아닙니까? 그리고 군대에서 또 하극상을, 그러니까 이런 이건 부분에 있어서 폭행의 문제도 있고요, 하극상의 문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군대 규율을 전혀 따르지 않는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부 면밀히 조사해서 예. 철저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영선 의원님, 한마디 해주시죠. 군에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경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되고, 예. 그리고 군의 특성상 이 예. 상명하복이 무너지면은 예. 그 군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사실 위계가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계 실패도 최근에 여러 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군대 내에 저 민간인 침투했는데 들어왔는데 모르고 예. 있었다든지. 예. 그리고 지금 사격장에 수풀을 재개하라고 했는데 그게 힘들다면서 좀 너무 과중하다, 뭐 이런 예, 이유가 상병이 나왔어요. 장교를 폭행했다. 이건 상명하복의 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여하튼 뭐 군기 확립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군을 경험하신 분들이 그러시겠죠.
왜 달라졌을까 옛날과 달리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도대체 우리 군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이런 또 질문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분야 기사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어제 뭐 하루 종일 굉장히 주목을 받은 기사입니다. 요거는 양지열 변호사께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가 제목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잘 생각해봐. 10억, 13억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해킹범 잡은 하정우의 영화 같은 밀당. 그러니까 배우 하정우 씨 본인의 핸드폰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해킹 그 핸드폰에 별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내용은 별 문제가 아니지만 이걸 자꾸 뭐 알리겠다고 협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섣불리 돈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해킹범하고 소통을 많이 하니까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해킹범이 나중에는 하정우 씨 보고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 본인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경찰이 이제 수사 들어가서 관계자들 해킹한 뭐 범인들을 잡았다 이 얘기거든요. 정보 유출 협박하며 돈 요구해 하정우 경찰 신고 뒤 시간 끌자 범인이 형님이라 부르며 읍소 제발 좀 뭐 돈 좀 빨리 보내주세요 뭐 이런 취지였대요. 그런데 막상 이 해킹한 자들은 잡았는데 이 주범격이죠. 이게 막 소통하고 얘기했더니 이건 중국으로 또 도망을 갔다 그러네요 지금요. 양지열 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뭐 하정우 씨만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뭐 주진모 씨라든가 뭐 지금 이름은 알리지 않은 그래도 연예인들 여러 명을 상대로 예. 해서 예. 휴대전화는 이제 요즘 같은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라 그래서 휴대전화에 자기가 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다른 데 서버에도 그 내용을 동시에 저장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동시에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전화기를 해킹한 게 아니라 그 서버를 해킹해서 이게 유명인의 전화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고스란히 거기도 기록이 돼 그러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디나 이런 걸 해킹 비밀번호 이런 걸 해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개인 전화기를 뭐 통신을 해킹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전화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다른 데도 저장이 돼 있으니 그걸 들여다보고 예. 그중에 유명 연예인들을 골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가면서 뭐 그 안에 뭐 개인의 사생활에 담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좋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한 6명 가량이 6억 원 가량을 또 이 일당에게 또 송금한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협박을 했다는 사람이 이제 하정우 씨였는데 예.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가 아니라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전화기에 있는 내용이 그거 뭐 세상에 알려진다고 해서 나한테 그렇게 불리할 것도 없다. 예. 이런 좀 담대한 마음가짐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 대목이 그런 게 있어요. 예. 뭐 알려봐야 나는 뭐 별로 그렇죠. 껄릴 거 없다. 이렇게 이미 얘기했어요. 공개된 내용이지만 기사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이지만 예. 뭐 기껏해야 과거에 헤어진 연인과 주고받았던 대화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두려울 게 뭐 있냐. 그러면서 이 해킹범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다 끊어버린 게 아니라 예. 하정우 씨가 잘한 건 뭐냐면 수사에 필요한 시간을 끌었다는 거죠. 아. 신고를 하고 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을 끌겠다. 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1년 중에 하필이면 제일 바쁠 때 연락을 해서 내가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 협박을 받는 사람 입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바쁜데 왜 지금 협박해 이런 걸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협박한 쪽에서 오히려 당황한 거죠. 그러면 예. 그러면 뭐 이렇게 돈 시간도 좀 드릴 거고 돈 액수도 처음에 10억 원을 불렀다가 예. 뭐 15억 원이 뭐 그냥 옮긴 겁니다. 개 이름이냐, 예. 내가 그 돈이 어디냐 이렇게 나오니까 오. 그럼 13억 원에 해드릴게요, 형님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아.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끄는 사이에 경찰은 이들의 꼬리를 잡았고 예. 그래서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처음 알려진 뒤로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뭐 하정우 씨가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식의 그런 허위 뉴스, 가짜 뉴스도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하정우 씨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니냐는 식의 예. 어떤 흔히 말하는 지라시라는 것들이 돌았는데 예.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이번에 일종의 이제 명예회복이 하정우 예. 씨로서 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잘 하신 건데 예. 다만 안타까운 건 기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일이 예. 그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말다른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중국의 해킹 조직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그러게요. 지금 막상 뭔가 이 직접 협박한 범인은 중국으로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예. 우리 중국에 있는 해커 조직이다라는 걸 하정우 씨에도 아. 밝히고 협박을 시작했어요. 아. 거기까지는 우리 사법당국도 아직까지 못 잡은 겁니다. 이거 뭐 내용 보니까 뭐 영화 같아요. 진짜 무슨 협상의 고수 같기도 하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요 내용도 좀 소개를 좀 해드려야겠네요. 여기 이제 하정우 씨가 이제 그 범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뭐 글이 했죠? 글로 보냈을 테니까. 제 전화 털어서 보셨다면 알 텐데요. 이게 터진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전혀 없어요. 그때부터는 세게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뭐
왜 바쁜데 하필 왜 지금 협박하는 이런 얘기도 하니까 범인이 오히려 당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분야도 사회 분야 기사인데 보시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만취를 해서 벤틀리에 발길질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2천만 원 이상 물어낼 판. 이 정도 되면은 이게 만취해서 발길질이니까 이게 술주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술주정 치고는 대가가 엄청납니다, 지금요, 이게. 차량 주인까지 폭행한 20대 입건. 술 마셔 기억 안 난다 선처를 호소하고 있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분이 벤틀리 고급차를 많이 부시고 계시더라고요. 뭐 바로 이제 몇 분 있다 경찰 출동하시고 시비가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교환 과정했을 때 조석 은토가 한 1,500만 정도, 렌트가 보통 하루에 한 150만 원 정도. 자, 이 차주가요. 이 중고차를 샀답니다. 원래 신차는 한 2억 이상 훌쩍 넘어가는데 중고차도 1억 5천쯤 된답니다. 근데 발기질을 하는 바람에 차 앞부분 문짝이 좀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파손이 좀 됐대요.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윤찬 변호사, 이런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은요. 뭐 처벌이야 뭐 손괴죄하고 예. 폭행죄로 해서 벌금 상당 이 전과가 없다면 그 자체로는 이제 벌금 예, 정도 그 나올 것 정도로 해서 같고요. 형사적 처벌 수위는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저게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리비를 보험 처리가 된 자체 보험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아마 구상금 청구해올 그러겠죠, 것이고 여기서. 그다음에 차주 입장에서는 수리비뿐만 아니고 수리하면 자동차의 중고가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재판매 가격이 판매 그런 가격이. 것까지 또 예, 그러니까 요구를 할 가차락분에 수도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예.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저분이 차종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옆에서 저렇게 응원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가 안 그러게 돼요. 뭐 또 누가 이렇게 뭔가 말리지도 소리를 않고.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좀 문제네요. 어. 말렸어야 되는데. 통상 많은 분들이 저런 고급차가 있으면 약간 좀 피하시잖아요.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러시죠? 양별 변호사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예, 그런 편인데요. 예. 저 지역 자체가 저기 시간이 자정 무렵이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늦은 시간이었어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수원에 있는 특정 지역인데 저도 몇 차례 저기를 갔다가 아, 가보셨어요? 저 장소를? 저런 비슷한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가 길이 굉장히 좁고 젊은 사람들이 새벽까지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연령대가 좀 낮은 분들이 자기 과시욕에서 차를 가지고 약간 나오는. 객기가 발동될 수 있는 네.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상황을 사실 목격도 했어요. 차 두 대가 이렇게 딱 마주해서 서로 안 비키려고 정말 거의 한 10cm 가까이 서로 이렇게 신경전도 하는 거네요. 신경전을 벌여.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데인데 최악의 상황이 진짜로 양절 벌어졌네요. 변호사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지금요. 네. 아무튼 발길질인데 결과는 아주 비쌉니다, 발길질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 이거 어디서 많은 분들이 저 영상 보셨을 거예요. 아마. 자, 이번에는요, 코로나19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코로나 금방 종식 힘듭니다. 겨울 대유행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조심, 조심.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며 몇 년 갈 수도 있다. 그리고 부활절과 총선위의 확산 여부에 지금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거를 완전히 봉쇄하거나 종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전으로 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이게 어느 정도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다가 겨울철이 되면 좀 더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좋아지고 또 밀폐된 그런 환경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긴장의 끈을 늦출 수다. 설사 완화돼서 괜찮은 듯 해도 또 계절이 바뀌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처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곱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시작이 거기서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는 중국 책임. 40개 국가 10,000명이 집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고 배상금 내놓으라는 거죠. 피해가 너무나 크니까. 배상 청구 금액 규모 6조 달러입니다. 6조 달러. 엄청납니다. 6조 달러. 원이 아닙니다. 달러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1,000을 넘게 하셔야 돼요. 법적 유효성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연 받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죠 지금요. 자, 이 기사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보시죠. But China has to come to the table and do their job and represent what they've done here in order to find out the truth behind why this happened. Look. 中国同其他国家一样，都受到了病毒的攻击，是受害者，不是加害者，更不是病毒的同谋。 자, 공상 중국 외교부 대부인은 억울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관심은 이겁니다. 이거 진짜 받아낼 수 있습니까? 이 소송이요? 현재까지는 쉽지 않고 저 배경에는 아마도 예.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예. 중국에서 뭐 실험실에서 해당 균을 배양해다가 그게 누출됐다. 그것이 만약에 실수로 배양했다가 누출된 것이라면 또 가능한 얘기죠. 아, 명백한 어떤 뭐 고의 실수 뭐 이런 게 그렇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냥 자연 발생을 해서 그것이 퍼진 거라면 사실 쉽지는 않고 예. 근데 아마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저기 양지열 변호사. 실제로 저는 관할이 성립할지는 굉장히 좀 의아합니다. 의아한데 예. 만약에 재판이 열린다면 예. 가정을 할 때 실익이 있긴 했어요. 우리 법원하고 미국에서 집단소송 손해배상에 가면 상대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 서류 모두를 다 한꺼번에 받아볼 수 있는 권리를 미국 내에서는 줍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시작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어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업 간의 소송에 있어서도 예. 미국 법원에서 재판하게 해달라라는 아. 그것만 성립만 시켜주면 된다는 요구를 뭔가 서류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예. 된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좀 의미가 좀 낮아 보이는 게 예. 미국 법원에서 그렇게 명령해도 중국 정부가 안 따를 것 같아요. 안 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나 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잠깐 아까 윤기찬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좀 볼게요. 노벨상 수상자도 코로나 중국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주장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무슨 뭐 여기 뭐 프랑스 학자도 그러는데 뭐 에이즈 염기 서열이 추가된 흔적이 있다 막 이런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과학적인 거라서 복잡합니다. 그런데 학계 다수는 인위적인 바이러스 아니라는 또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논란인 겁니다. 최영선 의원님, 중국이 또 의심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일단 중국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서 예. 도시별로 주력 산업을 키우는데 예. 우한 같은 경우가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 도시거든요. 그게 되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여러 바이오 연구실이 있고 거기서 유출된 것 아니겠느냐는 말을 노벨상 수상자가 하니까 왠지 좀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런데 다수의 바이러스 연구자들은 이 염기 서열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예.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로서는 결국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좀 더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무슨 실험을 했는지 밝혀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고요. 음모론으로 취급받던 우한 실험설이요. 이 자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이 정보 공개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런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서 점점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학계 다수는 그렇게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 1월 말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런 음모론이 제기된 이후에 이게 자꾸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소송 건 이유는 이런 것도 또 배경이 깔려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런 데 대한 의심 때문이 아닌가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유행어가 있습니다. 확진자 그리고 살천지 뭐 이런 용어 요새 많이들 쓰시더군요. 불현듯 체중이 늘어나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집콕 운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코로나를 극복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집콕 운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실내에서 배울 수 있는 알짜 운동법을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온 가족이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배꼽 높이까지 끌어올리는 동작으로 코어의 힘과 유산소성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응용 동작으로 상체를 회전해서 하면 운동 효과가 배가 되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하게 무릎을 올려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작은 손과 발을 몸 뒤에서 마주치게 하는 동작으로 협응력과 유산소성 능력을 기르는데 좋은 동작입니다. 약간 태경 같아 보이는 건 안 비밀.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맘을 담아 이모티콘 하나 속에 달라지는 내 미묘한 심리를 알까 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